혹시 여러분 미국 시트콤 프렌즈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가끔씩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피비가 레이첼하고 같이 이제 룸메이트일 때 달리기를 공원에서 하는데 피비가 달리기를 이렇게 달리기를 정말 저도 깜짝 왜 저래? 근데 그 옆에 레이첼이 막 옆에 사람들이 봤을까봐 막 이러고 그 다음부터 창피해서 같이 가기 싫은 거죠. 왜 그런지 저는 이제 단박에 알았죠. 그때 레이첼하고 피비 대화에서 나 너랑 달리기 안 한 게 너가 달리기를 너무 이상하게 하잖아. 왜? 이렇게 달리는 거 재미없잖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도 뭐 만날 거야? 재미없이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대화들을 한 거죠. 그 영상, 그 장면이 가끔 떠오르는 거죠. 나도 어쩌면 레이첼처럼 사는 건 아닐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남의 눈치 보면서 사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사실 싱글일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아이가 태어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도 물론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특히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더 심해져요. 이게 뻔한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런데 뭐 특목고를 간다든지 자사고를 간다든지 대학까지 갔다 말할 것도 없죠. 대학교 이름만 대면은 아이 수준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지방 전문대인지 스카인지 최소한 인서울인지. 뭐 학교 다니고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딸 내신 몇 등급이야? 1등급이야. 우리 딸은 5등급인데. 우리 딸이 5등급인데 뭐 죄졌어요? 근데 5등급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한데 그걸 정말 크게 깬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살리려고 저러다가 죽을까봐.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제가 사실 전에 뭐 자산가주부 뭐 돈 아끼는 얘기 뭐 거기서 잠깐 얘기하다가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하면서 아이 얘기를 살짝 비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먼저 가봤더니 그렇게 위험하지 않더라. 아니 굉장히 편안하더라. 그런 마음 들어서 시작도 안 했는데 눈물 나요. 제가 우리 아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시켰어요. 우리 아이가 자사고 다니고 있었는데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면 더 슬프고 더 마음이 아플 텐데 그런 건 아닌데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낮에 수업 듣고 밤에 기숙사에서 밤새 컴퓨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조금 별나게 키우기도 하고 좀 지독했던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배우고 했는데 그렇게 배운 것 중에 하나 독서법 배운 데선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사주면 안 된다. 그 영상이 주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딸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2G폰 썼어요. 딸 미안해. 근데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울 거였는데 이게 자사고에 가면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검색을 수업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스마트폰 해주고 노트북까지 해줬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밤새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잖아요. 기숙사니까. 근데 이제 낮에 학교 가고 밤새 컴퓨터하고 사감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새벽 5시까지 그 자습실에서 컴퓨터를 해서 잠 좀 자야지. 그럼 그때 올라가서 애가 5시에 잠이 드니 제정신이 아니라서 또 7시에 올라가서 깨워서 보내면 아침 굽고 학교 가고 저녁도 거의 못 먹는 것 같더래요. 하루 한 끼 먹는데 다크서클이 정말 거짓말 여기까지 내려와요. 점점 마르는데 제가 키가 170인데 저보다 더 큰데 허리가 28인치를 입어도 헐렁해. 얼마나 말랐는지 알겠죠. 그렇게 정말 빼작빼작 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놔두다가는 애 죽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상의를 했어요. 아들 있잖아.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우리 아들이 밤새도록 컴퓨터 미친 듯이 하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이 밤새 코딩해요. 집에 와서 해.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잠자면서 해. 괜찮아. 제가 이 얘기를 꺼낼 때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아들은 원하지 않는데 정말 아들을 자퇴시킨 엄마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아들에게 이런 길도 있다. 무조건 자퇴해야 된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이것도 진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엄마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것도 있어. 하지만 마음속에서 엄마는 그래도 너 학교 다녀야 돼. 이게 사실 나도 모르게 전해진다니까요. 근데 진심으로 다
비우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러기로 해서 가을에 자퇴 처리를 하고 기숙사에서 짐 다 빼서 이제 집에를 오는데 말이 되게 없는 앤데 되게 수다수다 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이제 집에 왔으니까 마음껏 코딩하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시간 많으니까 엄마 밤에 자고 낮에 할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아들 영상 보면 이 부분을 꼭 봐주세요. 약속했어요. 일주일 하더라고요. 일주일. 딱 일주일 했고요.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는 거의 밥을 2끼 이상 같이 먹기가 힘들 정도로 낮밤이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올 때는 어떤 각오였냐면 대학교 안 가는 거 당연히 포기했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안 볼 수도 있어. 이것까지도 괜찮은데 사실 제가 제일 힘들게 결심한 거는 뭐냐면 엄마들 그거 있죠. 애들 방학하면 엄마들 개학. 맞아요. 정답. 개학. 애들이 개학해야 엄마 그때 방학해요. 저는 우리 아들 자퇴를 하면서 무기한 방학이 정말 시작됐어요. 행복했던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뭐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때 자고 일어나서 밥은 먹고 살고 씻고 살자 제발. 나중에는 3일, 4일, 일주일, 열흘 동안 안 씻어요. 안 나가니까. 그런 생활들이 시작됐지만 잠 못 자고 밥 못 먹다 죽으면 안 되니까 집에 왔고요. 대신에 저는 그 얘기는 하나 했어요. 아들, 너가 우리식으로 말하는 고3 나이 한 20살까지는 그래 마음껏 코딩에 엄마 밥 먹여주고 채워주고 옷 빨아주고 다 할게. 그런데 그때까지도 네가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교를 갈 생각이 없고 그냥 코딩만 하고 싶다. 그럼 20살이 넘으면 네 밥벌이는 네가 해야 돼. 엄마한테 돈을 벌어다 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그 코딩으로 밥벌이를 하든 아직 그걸로는 밥벌이 할 수준이 안 된다 싶으면 저기 GS 편의점에라도 가서 네가 한 달 쓰는 정도의 돈은 스스로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말도 되게 없는 애예요. 근데 엄마 그 얘기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알아? 자다가도 생각나고 엄청 짜증났었어. 그런데 제가 엄마 아들 미안해 안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아야지. 그 부분은 확실해요. 이건 사랑하고 안 하고 너무 지독한에 진화해서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돈 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 캥거루 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 아이가 사회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되면 좋지만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런 습관으로 살았을 때 배우자한테 얼마나 의존적으로 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겠어요. 그리고 가장 누구에게 마이너스예요? 그 아이에게 마이너스예요. 그 정도 인생밖에 못 사는 거죠. 재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수준의 코딩밖에 못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 녀석이 뭔가 추천을 받아서 이 코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꽤나 유명한가 봐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거기에서 계속 추천을 해가지고 한번 나갔다가 떨어지면 다신 추천 안 하겠지. 그래서 면접을 한번 보러 갔는데 대학생도 떨어졌는데 이 녀석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나이,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그때부터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사 바로 앞에 이 아이가 진짜 못하지만 부모가 서포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해서 맨날 낮밤 뒤바뀌어서 살고 절대 제때 못 일어나고 그러는데 제 시간에 출근해야 돼요. 이게 학교가 아니야. 지각 처리하면 끝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까지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걸어서 5분. 근데 그 회사가 초역세권에 있어. 강남 3구 중에서.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 160 나가요, 돈이. 신축이라서 좋아서가 아니라 거긴 그런 거밖에 없었고요. 저는 제가 부모로서 뭘 서포트해주냐? 좋은 집 아니요? 5분 안에 가서 제발 지각하지 말고 회사 가. 그거 하나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사 다니면서 정말 사회성도 점점 좋아지고 코딩하는 사람들도 더 만나고 집에서 혼자 이 SNS로만 연락할 때하고 다르게 오프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살면서 처음 수습일 땐 제가 서포트 했고요. 월급 받은 뒤로는 지 돈으로 월세 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미친 월세다. 그러더니 이번에 엄마 원룸에 책상하고 내 침대 한 개만 들어가면 돼. 정말 싼 데 구해줘. 그래서 저 땀 뻘뻘 흘리면서 방값도 안 되는 원룸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자식이 잘 됐으니까 자랑하고 옛날에는 안 됐으니까 얘기 안 하고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얘기 안 한 건
우리 아들 지켜주고 싶어서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아들 지켜줘야 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상태 아닌 거 플러스 자식 때문에, 남 눈치 때문에, 야, 옆집 걔는 이번에도 전교 1등이래 이러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걸로 그 아이 누르고 있고, 나도 중요하지 않은 곳에 에너지 쏟고 계신 거 아닌가. 학교 공부 좋죠.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오히려 자기 거 하나에만 에너지를 쏟을 때 훨씬 더 빛날 수 있는데, 엄마가 그 통로를 차단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착한 아이들일수록 엄마 말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시키는 공부만 하고 시키는 학원만 가게 돼 있어요. 그때 학원 얘기하면서 영상 여기다 하나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아이의 진심도 못 듣고, 사실 우리가 지금 재테크 채널인데 돈도 아끼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PB 어떻게 됐는지, 레이첼이 공원에서 똑같이 뛰어요. 이렇게 그 예쁜 미모로 막 이렇게 뛰는 거. 그러다가 만났어요, PB를. PB 맞아 이렇게 뛰니까 너무 신나. 맞아, 어차피 저 사람도 우리가 뛰고 지나가면 이상한 사람 지나갔네 하고 말할 건데 뭘. 맞아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으세요. 인생 얼마나 된다고. 내 아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두세요. 그래야 엄마도 덜 힘들고 아빠도 덜 힘들어요. 남 눈치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집 아이가 이번에 성적이 얼만지 신경 쓸 시간, 그 에너지 다 비우고, 그 에너지 내 꿈이 뭐였지, 내 목표가 뭐였지. 엄마도 아빠도 거기에 오히려 쏟으시고 아이에겐 자율권을 조금 더 줘보세요. 그럼 나도 조금 어깨가 덜 무겁고 우리 아이도 훨씬 더 어깨 무겁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먼저 가보니까 그렇게 험한 길 아니더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 힘들다고 돌아올 수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때는 아직 더 엄마로서의 역할 해주면서 받아줄 수 있죠.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이 아이가 저러다가 어느 날 준비도 안 되는데 사업을 한답시고 하다가 뭔가를 또 막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도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서포트가 되고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심이 아닌 정말 내가 가졌던 꿈이 뭔지 그걸 쫓아보세요. 저는 아이가 아파서 제 꿈을 묻고 오랫동안 살았다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동산 가르쳐주는 거 하면서 되게 바쁘게 사는데 너무 즐거워요. 내가 단순히 돈을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강의를 많이 팔려고 하면 엄청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 정말 지금 행복하고, 어떻게 정말 진실되게 도움이 될까, 저 진심으로 그 생각으로 늘 콘티 준비하고 또 강의 준비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멤버십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또 많은 경우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 그 스크립트는 여러분이 쓰세요. 제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제가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같이 나누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가요, 우리. 오늘도 미라클.